정두원 전 의원의 안타까운 부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드라마틱했던 만큼 그 먹먹함이 더했던 것 같은데요. 합리적 보수, 소신의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정두원 전 의원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17대부터 내리 3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낙선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만큼 참 정치 역정이 파란만장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제2인자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했죠. 그랬다가 최근에는 방송활동 활발하게 했고요.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그런 참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일식당도 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녹취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다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마련인데 정두원 의원도 우울증을 앓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숨기지 않고 치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서 아시다시피 식당도 하고 방송에서도 활발히 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쉽습니다. 정 의원님 인터뷰한 기사들 보면은 다 나와 있더라고. 고인이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절망 같은 거 생각하면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같이 대학 다니면서 선후배인데 제 후배인데 새롭게 시작할 그런 나이고 그런 시점인데 어저께 그걸 보고 저도 참 전직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방송인 그리고 음식점 셔터맨으로 일하고 있는 정두원입니다.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제 시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시간을 사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정태근 전 의원 네네. 오늘 앉아있을 자리인데 정태근 전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죠. 네네. 어제도 오전에 방송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심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했다. 너무 참 힘들어할 것 같은데 혹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정두원 전 의원과 어떤 개인적인 인연은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저도 금할 수 없고요. 예. 정두원 의원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사실은 귀공자같이 아주 잘생기셨고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굉장히 아주 미남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다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만 다 골라서 나왔고 이른바 소년등과라고 해가지고 고시도 일찍 붙었잖아요. 또 이제 공무원 생활도 잘 나가다가 또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야당에서 서울에서 3선 의원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젊었을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했고 그런데 그 출신 배경을 갖다 보면 사실은 또 흙수저더라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자라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정두원 의원 생각해 보면 저는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두원 의원이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 정치인 뭐 거쳤지만 하지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가수로 노래도 아주 굉장히 예. 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이른바 그 끼가 많았대요. 그래서 KBS에 행정고시가 붙은 상태에서도 탤런트 시험까지 예. 봤는데 끝까지 붙었는데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다음 또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그 굉장한 의지를 가지셨다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일환 교수 보면 그 기억하는 분들이 대체로 한결같이 낭만의 정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보수였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진보 보수를 좀 뛰어넘어서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 구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그런 꿈을 좀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그런 제가 이제 그래서 정치적 이상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 이상주의의 꿈을 좀 현실화시켜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은 뵙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논의 때문에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우리 정두원 전 의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합리적 보수이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 균형을 갖춘 어떤 비판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탁월한 어떤 그 워딩이랄까 이런 것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요 저는 이제 이게 저는 권력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을 자초했다가 예. 또 어찌 보면 운명까지도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저는 우리가 좀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한일 문제 또 뭐 경제 보복 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 진보 보수 또는 뭐 이게 굉장히 극렬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정두원 고인의 빈소를 찾는 것은 기본이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예. 받아들인다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어떤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초당적 대처, 정치를 좀 바로 세우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좀 바람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최경철 의원은 정두원 전 의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뭐 개신교 신자라고 들으셨는데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은 잘 모르고 이분과 그 이명박 정권 때 상당히 날을 세웠던 예.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나 박영준 전 국무조정실장이나 이분들하고 제가 잘 알았는데요. 예. 사실 제가 판넬에 노를 할 수 있었던 정치인이라고 썼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라는 그 권력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진 않았을 텐데 그 와중에 이분이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그 영포 라인에 대해서 노를 했던 정치인이거든요. 사실 노를 했던 그 대가가 사실 저축은행 자신의 혐의가 전혀 무죄로 판결난 그 누명까지 쓰면서 10개월간 옥살이도 하면서 그 굉장한 고초를 겪었는데도 그래도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그 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꺾지 않았던 그런 기계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고 예. 어쨌든 우리 정치가 이제는 그 정말 노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바른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그 정 의원님 같은 이런 정치인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분이 물론 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이 어떤 뭐 정치가로서의 꿈이 꺾여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권혁기 관장은 어떻게 추모합니까? 이제 정치인에게 정치 생명이 무엇인지 정치 신인으로서 한번 뒤돌아보는 사건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비록 그 사선에 실패하고 낙선은 하셨지만 이 방송 등을 통해서 현역 의원보다 훨씬 더 왕성하고 훌륭한 정치를 해오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 같고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오른쪽 날개의 건강함을 지켜온 합리적 보수 정치인의 대표 주자셨고 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직접 노래까지 하는 그 따뜻했던 품성에 국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들어봤지만 정두원 전 의원은 상당히 좀 끼가 많았어요. 노래도 잘했고 가수협회 가수로도 등록이 돼서 앨범을 4개나 낼 정도로 실력 있는 노래 가수였는데요.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서 남겼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앨범 중에 스스로 뽑는 대표곡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3작곡이 둘 있어요. 당신 시리즈인데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워요. 근데 곡이 되게 좋아요. 제 노래라서가 아니라. 계속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그 자연스레 왔으니까 한번 좀 한 소절 들려주시죠. 소중한 추억이 사랑되어 예쁜 세상 펼쳐지고 있네요.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내야 하지요. 요즘 국민들을 위해서 혹시 들려주고 싶은 노래나 가사가 있으면 어떤 것이 좀 마땅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려고 하죠. 이제 희망을 주는 노래를. 지금 그런 희망을 주는 음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미리 쓰는 유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 같아요. 예. 이분이 그 운전기사인 아버지 그리고 공사장에서 잡일을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공부 하나로 인생을 자기는 뭐 이렇게 딱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모래내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가지고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반면 아버지는 밖으로 돌면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끔 오히려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더 특이한 거는 우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분이 10개월 정도 옥생활을 했던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무죄 판결이 난 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2015년대에 났는데요. 예. 형사 보상금을 받았어요. 6천 아마 350만 원인가 받았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그 돈 전액을 코피노하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 전액을 기부를 한 그런 그랬군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나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크게 가졌던 분인 것 같고 또 2016년도 20대 총선 때 그때 옥시엔 아래사 해가지고 그때 김무성 당대표가 크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 있었을 때 정두원 의원이 그때 40명의 살생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예.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본인이 소신 발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사선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자존심이 있는 보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에 좀 받쳐주지 못했던 거, 그걸 어느 정도 더 인정해주고 더 알아주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미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윤기찬 대변인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충격은 좀 더 크겠죠. 네, 물론 뭐 2016년도에 이제 탈당을 하시긴 했어도 어쨌든 가까웠던 저희로서는 분들이 다 그렇죠. 거기 많이 계실 아직 거고. 계시고. 뭐 저도 저한테 책을 한 몇 번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가끔 통화는 드렸지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죠. 어쨌든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였고
또 제가 이제 여기 팬들에 쓴 것처럼 어찌됐든 정치가 좀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이었다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본인 정치하려고 했던 본인의 포부가 어쨌든 비전을 갖고 했을 텐데 이 비전에 필요한 게 이제 권력이었다. 이 점은 인식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그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내에서 견제를 하시다가 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권력권제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정두환 하면은 또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한때는 왕의 남자라고까지 불렸다가 그 뒤로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호 전 의원을 통해서 직접 문상을 가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 탄생에 참여를 해서 창업 공신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찰한다. 이게 좀 인간 사찰이거든요.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와중에. 그 많은 소액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혼자서 다 받아내잖아요. BBK. MB께서도 그런 이제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그 조문을 오려고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 보석 조건이 외부 출입이 안 돼서 저인데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그 영로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원래 평소에 한번 정년 한번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그 감옥에 가시기 전에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기람 교수. 네. 좀 맺힌 걸 풀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즉 풀었어야죠. 근데 또 뭐 오늘 만나려 했는데 안타깝다. 보석 조건 때문에 뭐 못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을 그 말을 그 말대로 받아들이더라도요. 최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보석 조건 다 어겨가면서 뭐 지금 증거 인멸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정두원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관계, 저는 MB에게 밑보인제가 결국은 오늘 정두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이상주의가 굴곡을 겪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소위 이른바 개국공신,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창출에. 그럼 뭐 굳이 그 전에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외위원장 시절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방문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권력을 잡는데 1등 공신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정권 초기에 만사 형통이라고 했던 소위 이상득 전 의원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그 권력에 대해서 또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정두원 의원이 했던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불출마 서명 촉구 운동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건 참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자, 그것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절연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절연 이후에 또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되느냐. 결국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 정두원 전 의원이 또 연루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정권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아마 그 권력에 굴종했더라면 정도원 전이 권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마 정치 운명을 같이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스스로 그 권력을 멀리하려고 했고 또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찌 보면 일찌감치 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의 악연의 출발이었던 것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한번 조문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직계 가족들의 상 같은 게 있으면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친척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인연이 있다. 물론 뭐 친밀하고 중요한 인연이지만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뭐 구속되는 사람을 풀어주거나 이러진 않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석으로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재판부에 신청을 해서 조금 예.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예.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서 여러 사람을 사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만나는 것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에 우려가 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이 상황에서는 뭐 그런 신청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화를 했는데 재판부하고 연락이 안 닿았다는 보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마 재판부가 재판 중이면 전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는 통신교섭이 어쨌든 배우자나 직계 혈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참 그 마음은 가서 마지막 길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인은 저희 MBN의 판도라에 고정 출연했던 패널이었죠. 지난주 녹화했던 게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 그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나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 땀을 흘리는 게 그래서 판도라 녹화 끝나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인근 서울 인근 산들을 정복하고 있어요. 산악인으로서 상당히 건방진자입니다. 정복한다는 거 하면 정복당합니다. 주의하세요. 산은 그냥 오르는 겁니다. 예, 최경철 의원. 그제 저녁 녹화한 거니까 바로 전날이군요. 아무튼 뭐 판도라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방송을 볼 때마다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치가 어차피 이성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그 정 의원님께서는 정치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제가 가만히 한번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정치는 우리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질서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질서를 밝히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만 여태까지 가르쳐 왔거든요. 정당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유승민 의원 그 조문도 가셨던데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서 바른 말을 하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혀서 내쫓아버린단 말이죠. 정두원 의원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됐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당의 민주화,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비판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자는 것이지 정말 독재적인 정부, 제왕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공존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토론하는 것임을 우리 정 의원님이 정치 평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패널들께서도 이제 다 정치평론가신데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했던 정두원 전 의원 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도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프로그램 통해서 정두원 전 의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좀 용기가 있는 그런데 또 사실은 뭐 마냥 칭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원래 아니었죠. 근데 뭐 제가 그 정두원 의원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지켜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MBN의 대표 프로그램인 뭐 판도라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거나 또 다른 그 방송 프로그램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소신 있고 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정치 평론이든 뭐 무슨 평론이든 간에 항상 누군가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가 매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당할 거를 예상하면서도 얘기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보면 이렇게 그 직설적인 표현을 가끔씩 즐겨서 쓰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빚에 아주 쪼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실연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텐데 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쭉 보니까 몰랐었는데 정두원 의원이 그런 시도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 그 병이 다 낫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낫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의 병이 심화되면 갑자기 그 생명을 갖다가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사실은 이번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도 이제 참 정치 평론가로서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는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단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죠. 그다음에 제가 유심히 좀 인상 깊게 뵀던 모습은 이제 얼굴에 표정이 없으신 그래요. 분이에요. 그런 예. 편이죠. 예. 그래서 늘 제가 왜 저렇게 표정이 없으시지 했는데 상당한 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새도 잠깐 언급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평상시에 본인이 꿈꿨던 정치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한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갖고 평론에 임하셨던 것 같아서 오히려 상당히 저희 정치지망생들한테는 많은 교훈을 주거나 뭐 가르침이 됐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